그놈 손모가지 찾으러 왔은 바구가 저놈 옆에 있어. 오! 어우. 돼. 청소 끝났습니다. 네가 이렇게 청소해주면 수업은 안 해도 돼. 영우 가요? 뭐 하려고? 죽이면 고개 하고 익었어. 그러면 네 동생도 죽어야! 걔가 무당은 자신의 운명을 알까? 알 수가 없지. (2019년) 개봉작 신의 한수, 귀수편은 바둑 매니아들에겐 유쾌하며 섬뜩한 영화였다. 영화 줄거리는 차지하고 내기바둑을 통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영화 중 현혹수, 즉 사람을 현혹하여 내기바둑을 두는 한 무당고수와 주인공과의 손목을 건 내기바둑에 관한 대목이 있다. 무당고수는 이러한 상대를 현혹시키는 꼼수를 통해 바둑고수들을 이겨왔으며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고수 중의 고수였다. 그에게 패배하면 어김없이 팔목을 내주어야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무당고수는 내내 주인공을 현혹하는 꼼수로 승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인공은 만만치 않았다. 무당고수는 더 많은 현혹을 통해 꼼수의 꼼수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 꼼수는 결국 자신의 팔목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결정적 패착이 되고 만다. 즉 무당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에게 올 앞날을 예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또 있다. 여기 본인과 본인에게 기생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과 수구 언론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온갖 현혹수를 두고 있다. 현혹수 무당고수처럼 이제껏 수많은 국민과 자신들의 검찰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도전해온 사람들을 법리라는 것으로 현혹시켜 늘 승리해왔던 집단이기에 스스로의 앞날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수사에 있어 자신에겐 보고도 하지 말고 관여도 안 할 테니 소신껏 수사하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여했다는 확실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는 핸드폰 및 증거 효력이 있는 것들을 말끔히 인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널A 백승우 기자의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상황은 뒤집어졌다. 한동훈의 그놈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과 피의자 전환이 이루어지자 윤석열은 돌연 입장을 바꿔 갑자기 급변했다. 윤석열은 뜬금없이 신청 자격도 없는 채널A 이동재가 요청한 수사자문단이라는 꼼수를 스스로 승인하고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수사진을 압박하며 구속영장 청구도 막아서기 시작했다. 마치 본인도 연루된 것처럼 직접 나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이 입장을 돌변하여 자문단을 승인하면서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심각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다. 그리고 한동훈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핑계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요약하면 총장 최측근이 관련된 사안이니 쓸데없는 오해받지 않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최초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의 입으로 말한 자신에겐 보고도 하지 말고 관여도 안 할 테니 소신껏 수사란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한동훈 본인이 관련되지 않았다라면 검사를 사칭한 채널A 이동재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이 경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 사건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가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석열이 수사에 관여하여 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 수구 언론들은 오로지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포장하고
추 장관을 비난하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시키려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참 더럽고 또 추잡한 수구 언론들이다. 어찌됐든 윤석열은 이제 와서 이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들까지 동원해 이용하기 시작한다. 대검찰청이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 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은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론들은 말한다. 그런데 소위 검사장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를 하자는 것이란 것이다. 최근 검사장 회의와 관련하여 검사장이라는 호칭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이 있다. 검사들의 사단장으로 불리는 검사장이란 직급은 2004년 1월 20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간소화되었다. 2004년 이후 검사장이라는 명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라는 관서의 장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대검에서 검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유령의 인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일선의 지검을 책임지는 지검장들이라면 모르겠다. 검사장 회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리를 만들어 모은 불법의 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호칭 자체가 위법인 검사장 간담회, 즉 이 회의의 결과가 어쨌든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침묵회, 삼합회란 비아냥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대검에서 대놓고 언론에다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자기들끼리 검사장이라 부르는 대검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총장의 월권과 그간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윤석열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만 모아놓고 의결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발언 취합이라는 공무조직에 있어 이상한 회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참석자 중 몇몇은 법무부에 재고를 건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휘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 제기로 출발한 사건이라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등 윤 총장의 의지에 반한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취합에선 빠졌다. 왜 그랬을까? 다수 의견이거나 대다수의 의견이란 명확한 문장을 두고 공통된 의견이란 애매모호한 문장을 쓴 것 또한 하나의 꼼수로 보인다. 빠져나가기 위한 요식행위로 속칭 검사장 회의를 이용했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까닭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검찰 사무의 당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을 초월한 검찰 위의 옥상옥 같은 존재란 말인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 신문사 편집국장은 편집회의를 주재하지 편집회의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석열 총장이 판단해서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검찰청법에도 없는 직급인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한 지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하는 게 검찰의 위상을 지키는 거라고 믿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은 검찰과 나라에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현옥수, 특임검사라는 꼼수를 두려워한다. 검찰총장만이 임명할 수 있다는 특임검사 제도, 이것을 노린 것이다. 신의 한 수, 묘수, 바둑용어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묘한 수, 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경무에 시달리시는 속칭 검사장급 나리들과 검찰총장께서는 더는 공부를 하지 않는 듯하다. 특임검사는 2020년 1월 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석 지정, 바둑 용어로 바둑을 다두고 죽은 돌을 지정하는 것이란 것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힘주어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싶다. 메롱. 올해 들어 개정한 특임검사 제도를 이들은 강구한 듯하다. 아마 몰랐을 것이다. 당연히 검찰총장이 임명하면 끝일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다. 저들에겐 넘지 못할 산이다. 애초 문제가 중앙지검에서 수리해서 수사 진행 중인 검언 유착 사건을 사본에서 윤 총장이 대검에 다시 배당했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 사건 배당 지침에 따르면 배당 대상은 수리한 사건이지 복사한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 즉 복사해서 배당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란 대법원 판결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 작성인의 동의 없이 사본에서 원본처럼 사용하면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사본 배당을 허용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같은 사건을 수개의 청에서 동시에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등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과 규정은 항상 최신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검사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과 윤 총장에게 말하고 싶다. 공부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인 조민 씨의 표창장 원본을 찾지 못해서 4번으로 기소했기에 이번에도 4번으로 재배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법원에서 100점 100패 할 거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시간이나 벌어보잔 시간 연장책, 바둑 용어로 시간을 벌기 위해 패감을 쓰는 것인 듯 하다. 또한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임검사 도입 등 제3의 길에 대해 불가 의견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북에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합시다.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합니까? 이건 오만을 넘은 무식 혹은 문해에 해당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입니다. 라고 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저들의 꼼수와 현혹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닌 패착, 바둑용어로 바둑을 지게 된 결정적인 수가 될 것이다.